고향 마을의 비밀. 가을 끝자락 버스 창문 밖으로 고향 들판이 펼쳐졌다. 누렇게 익은 벼는 이미 베어내고 논에는 볏짚 더미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박영수, 72. 그는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다가 퇴직한 뒤 드디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에 멈추자 낯설면서도 익숙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한때 아이들과 뛰놀던 마을 어귀, 그러나 이제는 허물어진 담벼락과 비어있는 집들이 눈에 띄었다. 영수 아냐?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마을회관 앞에서 장기를 두던 김 노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몇십 년 만인가? 예, 선배님 한 50해는 된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짐을 들고 옛집으로 향하던 영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의 집은 마을 끝 오래된 우물 옆에 있었다. 대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벽은 갈라져 있었지만 기둥마다 어릴 적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 나는 12살 여름을 보냈지. 그때 귓가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장마가 끝난 어느 날 동네 소년 하나가 사라졌던 일. 함께 숨바꼭질을 하던 친구 춘식이. 그날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가 도망쳤다고 했고 경찰도 금세 수사를 접었다. 그러나 영수는 안다. 춘식이는 결코 도망갈 아이가 아니었다. 낡은 집 마당에 서서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춘식아 아직도 이 마을에 있니? 바람이 스산하게 불며 잡초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영수가 허리를 굽혀 손을 뻗자 흙 묻은 녹슨 쇠단추 하나가 잡혔다. 그것은 분명 예전 마을 학교 교복 단추였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고요에 잠겼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풀벌레 소리만 귓가를 메웠다. 영수는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 냄새보다도 낮에 주워든 녹슨 단추가 마음을 괴롭혔다. 그 단추는 분명히 기억 속 친구 춘식이가 입던 교복과 똑같았다. 설마 반세기 전 그 아이의 흔적일까? 호기심과 불안이 얽힌 마음에 영수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잡초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서걱거렸다. 그리고 그 끝에 버려진 우물이 있었다. 어릴 적 아이들은 우물가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검은 물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영수의 눈앞에 있는 우물은 단순히 오래된 돌무더기처럼 보였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우물 안으로 비췄다. 먼저 보인 건 검은 물, 그리고 그 위로 떠다니는 낡은 나뭇가지. 그런데 더 깊은 곳, 반쯤 잠긴 무언가가 보였다. 빛을 이리저리 비추자 그것은 오래된 가죽 책가방이었다. 영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우물가에 매달린 낡은 두레박줄을 끌어내려 조심스럽게 가방을 끌어올렸고 가죽은 이미 물에 썩어 부서질 듯 했지만 형태는 분명 책가방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릴 적 장면이 스쳤다. 비 오는 날 춘식이가 맨 가방 바로 이 모양이었다. 가방을 열자 젖어 찢어진 공책 몇 장과 함께 녹이 쓴 작은 열쇠가 하나 굴러나왔다. 영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열쇠를 손에 쥐었고 그리고 순간 바람도 없는 우물가에서 쿵쿵 무거운 울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깊은 땅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소리였다.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눈을 거의 뜨지 못한 채 마을길을 걸었다. 밤새도록 머릿속에서는 우물에서 끌어올린 가방과 열쇠, 그리고 묘한 울림이 떠나질 않았다. 마을회관 앞에서는 김노인과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고, 그는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하려다 괜히 머뭇거렸다. 영수 왔는가? 집은 잘 들어갔어? 김노인이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예,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우물은 아직도 그대로 있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노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김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우물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 특히 밤에는. 왜요? 예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던데. 영수가 묻자 옆에 있던 최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그냥 묻지 말게. 괜히 캐묻다간 자네 몸만 상할 걸세. 맞아.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야. 이제는 다 잊어야지. 노인들의 기묘한 반응에 영수는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숨기려는 거지? 그때 귀촌에 온 50대 중반의 박 씨가 지나가다 대화를 들은 듯 코웃음을 쳤다. 허허, 또 옛날 귀신 얘기하는 겁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미신을 믿다니. 노인들이 불쾌한 듯 눈길을 피했지만 김 노인은 무겁게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미신이 아니네. 우리가 다 겪은 일이야. 영수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어제 우물가에서 느낀 소름 끼치는 기운, 그리고 가방 속의 열쇠. 분명히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춘식이의 실종, 그리고 이 마을의 비밀을.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작은 열쇠가 또각 소리를 냈다. 마치 다음 단서를 열라고 재촉하는 듯이. 저녁 무렵 영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낯익은 장롱 하나를 발견했다. 반세기 전 어머니가 쓰던 나무 장롱이었다. 문짝은 벌레 먹은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고, 그는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오른쪽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다. 호기심에 우물에서 나온 작은 열쇠를 꺼내어 구멍에 꽂았다. 딱 맞았다. 서랍이 삐걱하며 열리자 안에서 낡은 천보자기 하나가 드러났다. 보자기를 풀자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또래 소년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분명 춘식이었다. 그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급히 적은 글씨가 보였다. 우물 숨겨라. 영수는 숨을 삼켰다. 사진과 함께 나온 서류에는 당시 학교에서 작성한 사고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엔 학생 한 명 실종이라는 기록이 간단히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보고서 맨 끝에는 교장의 서명이 아닌 마을 이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이 집에. 그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영수가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낯선 그림자가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 보인 건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그가 돌아보는 순간 두 눈이 번뜩이며 영수의 시선을 스쳐갔다. 영수는 얼른 불을 끄고 서류와 사진을 다시 보자기에 싸넣었다. 그리고 가슴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다. 이 열쇠는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거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우물가와 장롱 속 단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춘식이의 실종, 그리고 그날의 진실 나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회관 안 김노인과 최 할머니가 장기를 두고 있었고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우물 근처에서 오래된 책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잠긴 장롱 서랍도 열어보았고요. 혹시 그때의 일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순간 회관안이 정적에 잠겼다. 노인들의 얼굴에는 일순간 긴장과 당혹감이 스쳤다. 그러더니 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장기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영수야, 내가 알게 될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영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그날 춘식이는? 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말했다. 그 아이는 우물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단다. 마을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난 걸 숨기고 싶어 했지. 모두가 두려웠거든. 당시 경찰이 와서 조사하려 하자 마을 어른들이 어떻게든 덮으려고 했단다. 영수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소년 시절 춘식이와 뛰놀던 우물가. 그리고 그날 갑작스러운 소란과 비명. 모든 것이 이제서야 맞물려 들어왔다. 그럼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군요. 맞다. 하지만 영수야, 진실을 밝히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란다. 누군가는 상처받을 테니까.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춘식이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도 그는 단호히 마음먹었다. 진실을 묻어두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밝혀야 한다. 그때 회관문이 살짝 열리며 어젯밤 영수의 집 마당을 스쳐간 중년 남자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어둡고 날카로웠다. 진실을 캐내려 하지 마, 영수야. 그게 너와 마을을 위해 최선이야. 영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바람이 스치며 회관 안을 휘감았고 오래된 시계가 째깍이며 시간을 알렸다. 그 순간 마을에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영수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거부감이 컸지만 그건 잊어야 할 일입니다.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하지만 영수의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 한쪽 방, 최 할머니와 김노인, 그리고 몇몇 옛 친구들이 모였다. 영수는 우물과 장롱, 그리고 발견한 사진과 서류를 펼쳐놓았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열었다. 춘식이는 우물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네. 우연한 사고였지만 그 순간 어른들이 놀라서 숨기기로 했지. 그때 경찰이 오면 모두 큰일 난다고 생각했거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왜 장롱 속에 남겨둔 거죠? 왜 열쇠와 서류를 숨긴 겁니까? 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가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지. 그날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그 순간 회관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영수야, 진실을 밝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말렸을 텐데.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영수는 잠시 고요히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춘식이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된 숨김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날 우물가 근처에는 새로운 결심과 화해의 바람이 스쳤다. 영수는 가슴속에서 오래된 슬픔과 미련을 놓고 마침내 고향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마을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평온을 되찾았다. 우물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스며들고 오래된 집들은
하나둘 손질되며 새 생명을 얻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장롱 속에 있던 사진과 서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춘식아, 이제야 말할 수 있구나. 모두가 기억해주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전 묵은 감정을 조금씩 풀어냈다. 그날의 증언과 진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 우리 모두 그날의 아이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마을회관에는 그렇게 새로운 다짐이 흘렀다. 영수는 우물가에 서서 바람을 느꼈다. 물결처럼 잔잔한 마음 속에서 그는 결심했다. 이 마을의 기억을,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겠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으며 영수는 웃으며 생각했다. 과거를 숨기려는 마음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우물가에도 잔잔한 빛이 스며들고 오래된 비밀은 평화 속으로 잠들었다. 그리고 영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고향의 삶을 시작했다.